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또 그렇게 그쪽에 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, 근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에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누르시고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아주 힘이랍니다. 자,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, 회원들을 만나서, 아니면 이제 찾아오시는 분을 만나서 약속을 해서 딱 만나면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의외로 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. 많이 계신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하셨냐, 그럼 몇 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, 또 학원도 다녔었다는 분들도 계시고, 많이들 계세요. 그러면은,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았냐, 그러면, 물론 한두 건 낙찰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,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란 얘기입니다. 근데 이 경매라는 거를 사실 우리도 많이 해보고, 많이 접해보고, 또 임장도 가보고, 또 법원에도 또 가보고 했지만, 이 경매라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이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대체적으로 한 80%, 90%가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데, 사실 이 또 아파트 이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또 아파트 의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건드리거든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쓰는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해서 다 낙찰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먹기 정도로 어렵더라, 아파트 같은 경우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심을 갖고 임장도 가고 물건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권리 분석도 하고 막 다닙니다.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분석하고 다 했지만 또 가서 낙찰을 딱 이제 받으려고 금액까지 썼는데 결국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낙찰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이게 10번, 20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만 그냥 계속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. 결국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아파트 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, 그런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뭔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80% 이상이 아파트에 다 꽂혀 있어요. 자, 그러면 빌라라든지 어떤 다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,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관심을 많이 안 갖습니다. 물론 50대 50이죠. 자,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가서 우리가 또 임장활동하고 조사하고 다 해서 낙찰을 딱 받으려고 쓰면 결국은 또 높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. 어쨌든 경쟁률이 심하다는 얘기예요, 그만큼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떤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낙찰 받는 게 겨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주위에 경매 많이 해가지고 낙찰 받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를 좀 높게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낙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금액을 내가 아무리 높게 쓴들 뭐합니까?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낙찰이거든요. 낙찰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.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아주 그냥 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특수물건, 남들이 손대지 않는 그런 특수물건의 큰 물건, 그런 거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이것도 재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돈도 많이 났습니다, 그런 것들이. 근데 그런 거는 또 일반인들이 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권리 분석이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는 특수 물건이나 어떤 큰 물건들,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달려들지 않는 그런 물건에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 달려들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런 경매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막 목매지 마시고 결국 따먹기 쉽지 않습니다.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. 자, 하고 싶으면 진짜 특수 물건이나 어떤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물건에 도전해야 되고,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어떤 빌라, 아주 허름한 빌라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내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
경매보다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건 매물 나온 것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경매 가격보다 그 가격하고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. 따져보면 우리가 낙찰 받는 거 보면. 자, 그런데 경매에 굳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물건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구입도 할 수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볼 수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, 경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가서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집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. 막 조심스럽고 겁나기도 하고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한 80% 됩니다. 그 감으로 해서 때려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만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, 자,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? 주위에 부동산이 깔려 있죠. 그럼 부동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부동산 한 곳을 들어가든 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계속 방문을 들여서 친분을 두껍게 좀 한다든지, 매번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막 형동생 할 정도로 밥을 먹고 뭐 너무 친하게 지낼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 금매라는 것들도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런데 친하지도 않고 그냥 한두 번밖에 안 보고 저 사람이 뭐 나하고 계속 거래를 할지 안 할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금매가 나왔다고 좋은 거 주겠습니까? 안 주거든요. 자, 금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매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금매도 막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막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것도 나오더라도 내가 친분이 두껍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금매도 이렇게 드리는 거지,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굳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에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 경매 쪽에 올인하는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신분을 아주 두껍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나한테 아주 좋은 물건들, 금매 같은 거 나왔을 때 꼭 나한테 좀 줘라 라고 하던 그런 관계만 맺어 놓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? 자,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건물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우리가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내가 받았어. 자, 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아파트도 다 구경하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묻고 해도 전혀 상관없잖아요. 묻고 나서 전세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2억짜리가 끼어 있어요. 뭐 아파트가 한 3억짜리야. 그러면 어쨌든 1억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갭 차이잖아요. 갭 1억을 가지고 우리 전세는 그대로 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전세 2억에 1억 원의 현금만 갖고 우리가 이거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우리가 그냥 부동산 너무 어렵게 막 경매 뭐 이런 거 뭐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부동산들 우리가 잘 선택해서 능력 있고 아주 잘하는 분들 선택을 잘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게끔 내가 막 만들고 하면 그분들 나한테 엄청나게 도움 줄 수 있거든요. 그런 데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받는 거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예요. 자,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주위에 부동산 뭐 한두 명 이게 아니면 수십 명씩 관계가 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좋은 물건이 오면 소스가 옵니다. 그러면 또 가서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. 자, 그런 분들은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어떤 고객들한테 많이들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. 좋은 물건이 나오면. 어쨌든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자기네들도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자기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나하고 알고 있는 고객들한테 다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빼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자,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진짜 내가 막 부자야 하더라도 그런 인맥이 없으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재미 본다는 건 없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서 그런 분들을 나한테 연락이 오게끔 내가 만드는 작업들을 잘 하시게 되면 나한테 생각지도 않던 어떤 좋은 물건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그런 물건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구입을 좀 해서 재미도 볼 수가 있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.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막 크게 보면 안 됩니다. 간단하게 좁혀가지고 타겟을 좁히듯이 좁혀서 지역을 선정을 잘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몇 개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최대한
나한테 좋은 정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이라는 거는 멀리 보시면 안 돼요. 멀리 있으면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잘 찾아가지도 않아요. 그리고 그쪽에서 연락도 잘 안 옵니다. 가까이 있어야 내가 수시로 갈 수도 있고 시간 나면 가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지 않은 좋은 정보가 나한테 온다라는 거.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데서 우리가 좋은 소스, 좋은 정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엄한 데, 이상한 데 가서 막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이런 좋은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해서 금매라든지 뭐 좀 가격이 금방 따끈따끈해 나오는 물건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선택을 하는 거를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부동산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좋은 물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세일즈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데 위주로 해서 한번 발품 한번 열심히 팔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좋은 부동산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.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